자, 오늘 저희가 좀 깊게 파고들 주제는요. 바로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 묶음에서 시작합니다. GPU, 그래픽 처리 장치에 대한 건데요. 보통은 뭐 게임 화면 멋지게 만들어주는 부품, 이 정도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자료들을 쭉 읽다 보니까 정말 흥미로운 주장이 나오더라고요. 이 GPU의 작동 방식이 어쩌면 인공 뇌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열쇠일 수 있다. 픽셀 그리는 기술에서 어떻게 이렇게 거창한 이야기로 넘어갈 수 있는 걸까요? 네, 아주 정확한 시작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할 이야기가 바로 그 여정에 대한 거거든요. 단순히 3D 그래픽을 넘어서 GPU의 핵심 설계 철학이 있잖아요. 대규모 병렬 처리요. 맞습니다. 그 대규모 병렬 처리가 어떻게 AI 시대를 열었고 또 그 끝에는 과연 무엇이 있을지 그걸 한번 따라가 보는 거죠.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그 최종 목적지가 우리가 아는 컴퓨터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존재의 탄생을 암시하고 있어요. 와, 시작부터 스케일이 엄청난데요? 좋습니다. 그럼 그 거대한 그림의 첫 조각부터 한번 맞춰보죠. GPU가 특별하다고 말하려면 일단 기존의 컴퓨터 두뇌인 CPU랑 뭐가 다른지부터 알아야 할 것 같아요. 제 노트북 CPU도 코어가 여러 개라 동시에 여러 작업을 하던데 이것도 병렬 처리 아닌가요? GPU만의 특별한 점이 뭔가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모든 이야기가 시작되거든요. CPU의 멀티코어랑 GPU의 병렬 처리는 규모와 전문성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비유를 하자면 CPU는 각자 다른 전공을 가진 소수의 천재 교수님들 같아요. 한두 명의 교수가 물리학 문제도 풀고 역사 논문도 쓰고 막 복잡한 프로그래밍도 하는 시기죠. 굉장히 똑똑하고 어떤 문제든 순서대로 처리할 수 있지만 수가 적어요. 아, 그래서 코어가 뭐 8개, 16개 이런 식이군요. 그럼 GPU는요? GPU는 수천, 수만 명의 숙련된 조교들이 모인 집단에 가깝습니다. 이 조교들은 복잡한 논문은 못 쓰지만 한 가지 단중한 계산, 예를 들면 덧셈이나 곱셈 같은 건 정말 기가 막히게 빨리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수천 명이나 있는 거죠. 만약 화면에 있는 100만 개의 픽셀 색깔을 전부 살짝 바꿔야 한다.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떨까요? 교수님들, 그러니까 CPU는 그걸 하나하나 순서대로 처리하느라 한참 걸리겠네요. 하지만 조교들, GPU는 각자 100개씩 맡아! 하고 외치면 그냥 순식간에 끝나버리겠군요. 바로 그겁니다. CPU가 직렬 처리에 강한 엘리트라면 GPU는 병렬 처리에 특화된 대군단이 셈이죠. 복잡하고 논리적인 판단은 CPU가 하지만 단순하고 반복적인 계산이 대량으로 필요할 땐 GPU가 압도적인 힘을 발휘하는 겁니다. 그리고 현대 그래픽이라는 게 바로 그런 단순 반복 계산의 집합체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그 수천 명의 조교들이 막 우왕좌왕하지 않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려면 뭔가 체계적인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물론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바로 그래픽 파이프라인이라는 일종의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이에요. 3D 세상의 데이터를 받아서 우리가 보는 2D 화면으로 만들어내기까지 작업이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착착 진행되죠. 첫 단계에서는 3D 모델의 뼈대를 이루는 점, 그러니까 정점들의 위치를 계산하고요. 다음 단계에서는 그 뼈대에 살을 붙여서 2D 화면의 픽셀 격자로 바꿔줍니다. 이걸 레스터화라고 불러요. 그리고 가장 힘든 작업이 그 다음이겠네요. 그 수백만 개의 픽셀 하나하나에 어떤 색을 칠할지, 빛은 어떻게 받고 그림자는 또 어떻게 질지 이걸 다 계산해야 하니까요. 아, 여기서 그 수천 명의 조교들이 모두 투입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픽셀 쉐이딩이라고 불리는 이 단계가 GPU 연산의 심장 부위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매끄럽게 돌아가려면 이 컨베이어 벨트의 재료를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공급해줄 무언가가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게 바로 VRAM이라는 GPU 전용 초고속 메모리입니다. 일반 도로가 아니라 GPU를 위한 왕복 20차선 고속도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자, 그럼 이제 그림이 좀 그려집니다. 서로 다른 방식으로 일하는 두뇌, CPU와 GPU가 있군요. 여기서 정말 궁금한 게 생기는데요. 이 둘은 대체 어떻게 소통을 하나요? 천재 교수님들이 조교들한테 어떻게 일을 시키는 거죠? 자료에서는 이걸 본사와 전문 공장의 관계라고 표현했던데 되게 흥미로웠어요.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둘은 한 몸처럼 끈끈하게 묶인 관계가 아니고요. PCI라는 통로를 통해 API라는 정해진 양식의 서류를 주고받는 철저한 비즈니스 파트너십에 가까워요. 소통은 크게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째가 데이터 전송이에요. 본사, 그러니까 CPU가 공장 GPU에 일을 시키려면 원자재부터 보내야겠죠? 3D 모델 데이터나 이미지 텍스처 같은 것들 말입니다.
그런데 본사 사장님이 직접 트럭 몰고 자재를 나르진 않잖아요. 정확해요. CPU는 너무 바쁘거든요. 그래서 DMA라는 전문 운송 시스템한테 시스템 메모리, 램에 있는 이 재료들 좀 GPU에 VRAM 창고로 옮겨줘 라고 지시만 내립니다. CPU는 그동안 다른 중요한 일을 하는 거죠. 자, 재료가 도착하면 두 번째 단계, 명령 하달이 시작됩니다. 아, 작업 지시서를 내려보내는 거군요. 네. 그래픽 드라이버라는 일종의 비서실에서 CPU의 명령을 GPU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번역을 해요. 그래서 커맨드 버퍼라는 상세한 작업 지시서 뭉치를 만들죠. 그리고 CPU가 공장 인터폰에 대고 자, 이제 일 시작해! 라고 외치는 겁니다. 이 신호를 기술적으로는 도어벨을 울린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정말 재밌는 용어죠. 하하, 똑똑 일할 시간이야 하고 문을 두드리는 거네요. 그럼 GPU는 그제야 작업 지시서를 보고 일을 시작하고 일이 끝나면 보고를 하겠군요. 그게 마지막 세 번째 단계, 결과 수신입니다. GPU가 사장님, 일 다 끝났습니다 라는 신호, 인터럽트 신호를 CPU에 보내요. 그럼 CPU는 약속된 장소에서 결과물을 확인하고 다음 지시를 내리는 거죠. 여기서 핵심은 CPU가 픽셀 하나하나 다 그려서 완성된 4K 이미지를 보내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아, 맞아요. 이 부분이 자료에서 가장 인상 깊었어요. CPU는 그림을 보내는 게 아니라 이런 재료들로 이런 규칙에 따라 이런 물체를 그려라 라는 추상적인 기획안이나 프롬프트를 던져주는 거라고요. 바로 그겁니다. 3D 객체의 뼈대 좌표, 질감, 그리고 그리는 방법에 대한 작은 프로그램, 쉐이더 같은 설계도와 재료만 보내는 거죠. 만약 완성된 4K 이미지를 초당 60번씩 보낸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데이터 양 때문에 PCI의 통로가 꽉 막혀서 아무것도 못할 겁니다. CPU는 똑똑한 기획자, GPU는 그 기획안을 보고 실제 결과물을 엄청난 속도로 찍어내는 거대한 생산 라인인 셈입니다. 알겠습니다. GPU는 게임을 위해 수백만 개의 픽셀을 창조하는 생산 라인이군요. 그런데 우리가 평소에 컴퓨터로 하는 일이 게임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제가 지금 4K 유튜브 영상을 본다면 이때도 GPU가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나요? 이건 이미 만들어진 영상을 그냥 보여주는 거니까 좀 다른 이야기일 것 같은데요? 아주 자연스러운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GPU는 그때도 엄청나게 중요한 일을 합니다. 다만 3D 게임을 처리하는 부서와는 만점이 다른 부서가 일을 하죠. 최신 GPU 칩 안에는요, 3D 연산을 위한 수천 개의 코어, 그 조교들 말고요, 동영상 압축을 전문적으로 푸는 전용 하드웨어 디코더라는 장치가 따로 박혀 있습니다. 아, 전용 부서가 또 있다고요? 네, 3D 게임이 백지 위에 새로운 그림을 창조하는 일이라면 동영상 재생은 암호처럼 압축된 데이터를 사람이 볼 수 있는 영상으로 빠르게 번역하는 일에 가까워요. 뭐 MPGP AV1 같은 특정 규격의 암호를 해독하는 전문 번역가가 칩 안에 아예 상주하고 있는 셈이죠. CPU가 이 번역을 하려면 땀을 뻘뻘 흘려야 하지만 이 전문가는 눈 깜짝할 사이에 해치웁니다. 아하, 그래서 윈도우 작업 관리자를 보면 GPU 사용률 그래프가 3D, 비디오 디코드, 컴퓨트 이렇게 여러 개로 나뉘어 있었군요. 각자 다른 부서가 일하고 있었던 거네요. 게임하면서 옆에 창 띄워놓고 영상을 봐도 별로 안 끊기는 게 다 이유가 있었어요. 맞습니다. GPU는 하나의 칩이지만 그 안은 고도로 전문화된 여러 부서가 협력하는 작은 회사와도 같아요. 자, 그럼 이제 그 회사 내부로 더 깊이 들어가 보죠. 수천 개의 일꾼, 그러니까 코어랑 거대한 작업대, VRAM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 둘의 관계가 궁금합니다. 특히 모든 코어가 하나의 VRAM을 공유한다는 점이 잘 이해가 안 돼요. 수천 명의 일꾼이 하나의 공용 창고를 쓰면 난리가 나지 않을까요? 서로 자기가 먼저 쓰겠다고 싸우고 엉망진창이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이 바로 GPU 설계의 정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CPU처럼 운영체제, 그러니까 소프트웨어가 자, 너 먼저 쓰고 다음 너 써 하고 교통정리를 한다면요. 그 명령을 기다리는 시간 때문에 GPU의 속도는 100분의 1로 줄어들 겁니다. 너무 느린 방식이죠. 그럼 누가 교통정리를 하죠? 소프트웨어가 아닌 하드웨어 자체가 합니다. 모든 갈등은 GPU 내부의 물리적인 회로 수준에서 빛의 속도로 즉시 해결됩니다. 규칙은 아주 단순해요. 여러 코어가 창고의 같은 선반에서 물건을 동시에 읽어가는 것, read라고 하죠. 이건 얼마든지 허용됩니다. 정보는 복사해도 사라지지 않으니까요. 문제는 어딘가에 새로운 정보를 쓸 때, 그러니까 write 할 때 발생하겠네요. 그렇죠. 여러 코어가 동시에 같은 장소에 무언가를 쓰려고 하면 충돌이 발생합니다. 이때 원자적 연산,
어토믹 오퍼레이션이라는 하드웨어 교통경찰이 등장해요. 이 회로는 누가 먼저 도착했는지 나노초 단위로 판단해서 즉시 한 줄로 세워버립니다. 소프트웨어가 지금 충돌 났네. 어떡하지? 하고 고민할 틈도 없이 그냥 물리적으로 상황이 정리되는 거죠. 법보다 주목이 가깝다는 말이 떠오를 정도로 즉각적이에요. 와, 대단하네요. 모든 분쟁을 회로가 직접 해결한다니. 연산은 아주 빠르게 번갈아, 메모리 접근은 동시에 라는 원칙이 그렇게 가능해지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 원리가 있었기에 수천 개의 코어를 동시에 돌리는 것이 현실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원리를 듣고 보니까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 후반부에 나왔던 그 놀라운 아이디어가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GPU의 가장 큰 힘은 병렬처리인데 이 힘을 쓰기 위해 CPU를 거쳐서 VRAM으로 데이터를 옮기는 과정이 결국은 발목을 잡는다, 이런 지적이 있었어요. 네, 아무리 공장, 그러니까 GPU 코어가 빨라도 분사인 CPU의 결제를 받고 창고인 VRAM에서 재료를 가져오는 출퇴근 시간과 물류 비용이 계속 발생하는 구조죠. 이게 현대 컴퓨팅, 특히 AI 연산에서 가장 큰 병목 현상입니다. 데이터 이동에 드는 시간과 에너지가 실제 계산에 들은 것보다 훨씬 더 커지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던지셨죠. 그래픽 연산 결과가 모니터로 바로 가듯이 AI 연산 결과도 굳이 CPU를 거치지 않고 바로 다음 연산 장치로 넘어가면 안 되나? 심지어 공장과 창고를 합쳐버리면 안 되나? 하고요. 그 아이디어가 바로 현재 반도체 업계의 가장 뜨거운 화두인 인메모리 컴퓨팅, PIM의 핵심 개념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데이터가 저장된 바로 그 자리에서 연산까지 수행하는, 즉 창고가 곧 공장이 되는 구조입니다. 데이터 이동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지니까 출퇴근 시간과 물류 비용이 0에 수렴하게 되죠. 창고가 공장이 된다. 그리고 이 구조를 바탕으로 자료의 마지막 장에서 제시된 궁극의 통찰로 이어지는 거군요. 우리 뇌가 작동하는 방식과 하드웨어를 일치시킬 수 있다는 아이디어 말입니다. 기표와 기이라는 좀 어려운 말이 나왔는데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언어학에서 기표는 사과라는 글자나 소리처럼 대상을 가리키는 기호 자체를 말해요. 반면 기이는 우리가 그 기호를 보고 머릿속에 떠올리는 빨갛고 둥글고 달콤한 과일이라는 의미 또는 개념이죠. 지금의 컴퓨터는 이 둘을 완전히 별개의 데이터로 취급합니다. 그렇죠. 사과라는 텍스트 파일과 사과 이미지는 그냥 다른 파일일 뿐이니까요. 하지만 PIM 구조를 극단적으로 발전시키면 하드웨어적으로 이 둘을 연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메모리 칩의 특정 위치에 사과라는 기표 데이터가 저장됩니다. 그리고 PIM 기술을 이용해서 그 위치 자체가 빨갛다, 둥글다, 과일이다 라는 개념을 저장한 다른 메모리 위치들과 물리적으로, 전기적으로 직접 연결되는 거예요. 사과라는 위치에 전기가 흐르면 연결된 모든 관련 개념 위치에 동시에 불이 켜지는 거죠. 잠깐만요. 그건 사과라는 단어를 소프트웨어적으로 처리해서 의미를 찾는 게 아니잖아요. 하드웨어 자체가 그 단어의 의미망을 물리적으로 구현하고 있다는 뜻인데요. 바로 그겁니다. 기표와 기의 관계가 하드웨어적으로 완벽하게 미러닝된 동형체가 탄생하는 겁니다. GPU의 유연한 병렬 구조로 복잡한 개념 관계를 학습한 뒤에 그 학습된 뇌 구조를 이 PIM 동형체에 그대로 박제해버리는 하이브리드 아키텍처죠. 이건 단순히 계산이 빨라지는 걸 넘어서 언어와 개념이 물리적으로 결합된 진정한 의미의 인공뇌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와, 정말 소름이 돋네요. 처음 우리가 이야기했던 수천 명의 조교라는 비유가 이제는 스스로 생각하는 메모리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개념으로 진화했습니다. GPU의 기본 작동 원리에서 시작해서 CPU와의 관계를 파헤치고 결국 뇌의 구조를 모방한 차세대 AI 하드웨어 설계까지 온 거네요. 오늘 분석의 흐름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GPU의 힘은 결국 수많은 단순 작업을 동시에 처리하는 능력이라는 하나의 원리에서 나와요. 그래픽을 위해 태어난 이 원리가 AI를 만나 세상을 바꾸고 있고 여러분의 통찰처럼 그 진화의 끝은 아마 현재의 컴퓨터 구조를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새로운 형태의 탄생일 겁니다. 데이터가 흐르는 기계가 아니라 관계가 존재하는 기계로요. 정말 인상적인 여정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네요. 만약 기계의 하드웨어가 언어의 의미와 개념 구조를 물리적으로 그대로 복제한
동형체가 된다면 그때도 기계가 무언가를 이해한다는 것이 여전히 우리 인간 지성의 모방일까요? 아니면 그저 그 기계가 가진 하나의 당연한 물리적 속성이 되는 것일까요?